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토론자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건축, 도시, 공간 쪽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저희가 여기가 장소 임대가 한정이 되어 있는지라 원래 초기에는 7분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5분 정도로 부득이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 오른쪽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전진삼 와이드 AR 발행인께서 나오셨습니다. 언론계통과 비평계통에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최근에 젊은 건축가들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우리 명지대학교의 박인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건축이 바꿀 수 있다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제시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님 나오셨습니다. 저희들하고 가장 밀접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을 본원이라 그러는데 저희들과의 연관관계 또 국토연구원과 아우리의 그 역할 분담 이런 쪽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 왼쪽 제일 끝에는 조준배 서울 SH공사 재생사업기획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준배 처장님은 여기가 친정이시고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많은 회포를 푸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앞서 발표된 8가지 안 또는 여러 가지 소개된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아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짧게 5분 정도로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박 건축정책관님, 이상준 부원장님, 박인석 교수님, 조준배 처장님, 전진삼 발행인님 순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아우리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즘에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들었고 아침에 또 국회 참석하고 내려오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 앞에 앉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하고 아우리의 각 분야별 연구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건축정책이라는 거는 아우리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오늘도 제가 또한 너무나 많이 새로운 정책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 건축정책관실의 직원분들하고 아우리와 좀 더 소통을 해서 아우리 연구가 하나도 빠짐없이 건축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재성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실효성이 좀 없다는 말씀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1차 기본계획 할 때도 저도 건축위원회에 있었지만 2차 기본계획 보니까 정말 내용이 잘 짜여 있었는데 다 저희 탓입니다. 저희 정부에서 제대로 그거를 추진을 못했던 것 같고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건축재생을 통한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저도 요즘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키워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우리 발표 중에서도 이 공공건축 쪽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거는 굉장히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무엇보다 우수 사례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게 정말 소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재생 업무를 할 때나 행복청에 일할 때나 보면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만든다고 할 때 필요성이 와 닿으려면 실제로 그런 것을 물리적인 공간이나 이런 사례로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우수 사례에 대한 공공건축센터의 노력들이 저희와 함께하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서비스 산업
진흥하는 부분은 정말 구체적인 협력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 지역 부분이고 저도 아직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셨던 내용을 참고해서 처음으로 내년에는 이제 서비스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새롭게 이제 구성되는 건축정책위원회에서 본부처적으로 힘을 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제가 온 지 한 18일 정도 됐는데 한 2주 좀 지났는데 그동안 직원들과 함께 만들었던 우리 건축정책국의 내년도 주요 업무 방향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5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 부분을 최우선하라.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문제, 특히 그 소형 건축물에 대한 품질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태클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 있었고, 또한 이런 지금 요즘에 지진 때문에 굉장히 저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품질이나 나아가서 품격 부분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장관님의 의지기도 하십니다. 지금 새로 오신 장관님이 건축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으시고요. 열정도 높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들어보면 아우리에서 이미 모든 대안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열심히 실행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도의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산업의 정상화,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안, 이런 게 4번째 되겠고, 또 하나 이제 녹색 건축 부분이 5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걸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한참 내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도 필요하다면 일부 강화를 하겠고요. 근데 여기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고조 설계가 부실하다는 부분이 요즘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한 민간 건축물의 감리 제도를 제가 이제 공공건축 감리제도는 전에 지금 업무를 했었는데 굉장히 훨씬 더 어려운데 굉장히 여건도 어렵고요.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잘 보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 부분도 민간 건물 감리 부분 자세히 한번 살펴볼 계획으로 있고, 특히 내진 부분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예산이 올해 급히 한 13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국가적으로 내진 보강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내년에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특색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화재, 고층 건물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저희가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건축물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법을 내년에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품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 다가구 등 소형 건축물에 포커스를 둬서 일본은 관련 법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건축법이나 이런 쪽에 일단 우선적으로 우량업체 등록 제도라든가 품질 인증, 성능 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품격 중에서 이제 공공건축 품격 향상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건설기술진흥법에 있는 그런 공공건축의 절차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수정 박사가 또 연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조속히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아우리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힘이 좀 안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 대책을 좀 더 광범위한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좀 만들어서 내년에는 건축위원회와 함께 내실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거 저런 걸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역할이 범정부적인 정책 조정 기능이 많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노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품격 쪽에서는 이제 도시 설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좀 별도 발주하게 해서 실질적인 도시 설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랑 도시국이 합쳐서 한번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의 어떤 공간 디자인 품격 제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도시재생이나 각종 지역개발 지원 사업이 한 4.5조 정도입니다. 시도 시군구 포괄보조 사업만 해도 이런데 어떻게 하면 역량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그런 총괄건축가 제도를 좀 벤치마킹해서 지역개발 사업에 민간 전문가 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부분을 국권위와 함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소규모 건축물 대상으로 일단 선도 사업도 한번 아우리와 함께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경관 제도, 경관 심의나 계획 같은 걸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
경관 사업을 좀 더 차별성 있게 하는 거, 또 지역의 그 경관에 관한 역량 강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년에 새롭게 좀 만들어서 경관학회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런저런 걸 좀 담아서 건축정책 기본계획도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색 건축 쪽은 저희가 내년에 이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 유형별 또 기존 건물 신축 건물별 감축 추진 그 과제를 그 일정 계획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 부분에 온실가스가 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새롭게 예산 신청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 품질, 품격, 녹색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구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가 숙제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준 부원장님께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준입니다. 오늘 먼저 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0주년 개소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그 앞에 계신 그 온영태 초대 소장님은 저희 국토연구원의 또 대선배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도시연구소는 저희 국토연구원은 우리 자매기관으로 아주 친밀한 그런 그 친근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이런 자리에 또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건축도시연구소의 그 역량이 짧은 시간 내 아니지만은 아주 그대로 잘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잘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우리 젊은 펠로들이 아주 힘차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그 발표하는 걸 보면서 또 부럽기도 하다 하는 한편에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좀 더 젊은 우리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수장님께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원래 준비한 말씀 전에 오늘 이렇게 발표하신 걸 보면 느낀 것들이 참 그 여러 가지 와닿다 하는데 그 중에도 특히 마지막에 발표를 해주셨던 그 범죄 예방 센터하고 그 전에 발표해 주신 그 보행 관련한 센터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걷기 좋은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범죄 예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왜 저기 마음속으로 사람 인자 3번이면 뭐 살인을 뭐 면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오래 걷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가음 속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 숙소에서 날씨 좋을 때는 요즘 추워서 못하지만은 저희 연구원까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걷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은 아주 그 복잡했던 일들 또 마음속으로 굉장히 갈등했던 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걸으면서 이렇게 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걷기 좋은 환경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인도 면할 수 있는 그래서 범죄 예방에도 좋은 그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걷기 좋은 우리 그 보행 센터하고 우리 범죄 예방 센터가 잘 협업하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좀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조금 미래 얘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국토연구원도 지금 이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20년 미래 국토상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연구도 이제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아마 여러분도 다 느끼시는 것이 과연 우리 한국의 미래가 무엇이겠는가. 그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가 정체돼 있고요.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진 문제 어려운 난관들이 많은데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제는 세계 공장이 된 중국 더 이상 우리가 물건을 많이 싸게 만들어서 팔아먹어서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일자리를 늘렸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뭘 가지고 앞으로 성장할 것이고 발전할 것이고 일자리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 각 기관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소품종 다량 생산, 그죠? 싸게 많이 만들어서 하는 데서는 이미 한국을 제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 그 다품종도 매력이 있는 이런 것들.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어떤 교수님이 한번 저희 연구원에 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재미있게 동대문 시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아이템은 자기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디자인이다. 이건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재밌어서 잘 찍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다음 우리가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은 뭔가 독특한 그런 문화 콘텐츠 속에서 매력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떠오르는 생각이 저는 한류 2세대 새로운 한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류 1세대들은 지금 뭐 방탄소년단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은 뭐 개인적인 공연, 노래, 그죠? 무슨 그런 개인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류 1세대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한류,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이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류의 힘은 그런 사람과 노래와 영상을 배경으로 한 플레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소로서의 한반도, 장소로서의 한국이 가지는 매력, 그 장소로서의 그 한반도가 가질 수 있는 매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건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유학을 하는 곳이 베를린이었습니다. 베를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일되고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도시가 됐는데 베를린에 가시게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도시를 한꺼번에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동베를린이 바로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이고 서베를린은 시장경제 도시입니다. 근데 유튜브에 최근에 누가 어떤 서양 청년이 올려놓은 필름을 보니까 이 청년이 일주일 사이에 평양을 갔다 오고 서울을 갔다 오면서 그걸 두 개를 올려놓더라고요. 평양과 서울을. 그러니까 이 청년한테는 딱 2주 동안에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를 재밌게 관광을 할 수 있었던 곳이 한국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올려놓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미래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한국이 한반도가 매력 있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통일 한반도라는 그런 구도 속에서는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건축 자산이라는 것들과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건축 자산은 새로운 한류 2.0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빚어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 를 혹시 우리 건축도시연구소가 앞으로 관심 있게 해 가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국가건축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통일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 한다는 말씀도 들었지만은 우리 건축도시공원연구소가 조금 더 미래에 우리 한국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잘 인큐베이팅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연구들도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연구도 대비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제 세 번째는 박인석 교수님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삼스럽네요. 아우리를 제가 자주 접하는 편인데 오늘 그동안 해온 일들하고 하고 계신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센터차 들어가는 게 7개나 있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우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10년이 아까 몇몇 분들의 말씀에도 계셨지만 10년 전에는 건축정책이란 말 자체가 생소했었죠. 건축정책이 개념 정의도 잘 안 되고 저는 아우리 10년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회의 건축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 혹은 과제 설정을 훨씬
10년 전에 비해서 뭐 말할 나위 없이 훨씬 더 폭넓고 훨씬 더 날카롭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 것 같아요. 이제 대충 뭐가 핵심적인 문제인지 이제 그 교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건축을 통해서 건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들이요. 건축 정책의 목표라는 건 하도 얘기하니까 흔한 얘기가 돼버렸지만 이제 이미 건축 정책의 목표는 우리 도시나 우리 사회를 좋은 건축과 좋은 공간 환경으로 채우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더해서 저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굳이 말한다면 생산 과정이죠. 그리고 산업 과정이고 이 산업 과정에서의 효과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이니 부가가치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로 얘기되는 이 건축이라는 것이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건설업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이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산업 효과, 생산 과정에서 산업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그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서 굳이 몇 개를 얘기한다면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만은 건축 조달 체계를 개편한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태까지 건설의 방식으로 건축을 조달해 왔죠. 그러니까 표준적인 건축을 이렇게 조달하는 방식에서 이 장소 적응형이라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장소라는 단어가 장소 적응형인 그리고 개별적인 케이스에 다 맞춘 조달 방식으로 우리가 건축의 조달을 방식을 재편해야 된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를 바꾸는 일이 이제 다름 아닌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좋은 설계가 이를 얻는 저는 승리한다고도 표현한 좋은 설계가 승리하고 이를 얻는 설계시장 질서를 만드는 일이다. 건축 설계가 됐든 그것이 도시 설계가 됐든 그것이 굉장히 취약하죠. 한국 사회.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 조달 체계를 장소 적용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건 그것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고 소규모 건축물 생산이나 도시재생 사업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저는 아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이러한 건축정책 목표하고 관련해서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건축을 포함해서 건축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반 분야의 소위 공공 서비스라는 행위들이 조달되는 방식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다운적인 그런 하달하는 식의 공급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에 기반해서 지역에 밀착해서 장소 맞춤형으로 수요 맞춤형으로 시민 맞춤형으로 조달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바꾸는 일 그거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리더십만 갖고는 안 되죠. 지방정부들 하나하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회 경제적 조직들의 양적 질적 수준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모두가 우리나라 굉장히 취약한 분야입니다. 저는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선두에 건축이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화두를 지금 재생이라는 것이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안 하면 장소 적응형으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게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이런 각도에서 비춰서 본다면 저는 아우리가 앞으로 지금 아까 그 활동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그것을 의식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흔히 국책연구소나 이런 연구기관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는 게 정부에 대한 정책 연구나 정책 지원의 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하고 있죠. 그 질적 차이는 좀 있지만 연구기관마다. 근데 저는 건축이기 때문에 아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거와 더불어서
이 지방 정부와 또 여러 건축과 도시를 아우르는 그 여러 그 개별적인 활동가들의 실천적인 활동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냥 그 탁상 위에 앉아서 정책을 연구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통계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별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방 정부와 협력하고 활동가들과 협력하면서 하나하나의 선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실천의 플랫폼 역할을 그거 못지않게 정책지원센터 못지않게 그 플랫폼의 역할을 초기부터 아우리가 강조해왔던 기능이고 그것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국제연구기관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죠. 이렇게 이 탁상적인 어떤 정책 연구, 이 이론으로만 하는 연구, 뭐 이런 현장을 가더라도 그거를 전체적인 현장으로서만 보려고 하지 개별적인 현장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절하시키면서 그 전체에 대한 어떤 현장을 고민하는 문제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그러나 오히려 건축적인 그 장소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그 화두는 개별적인 케이스에서 성공하는 선례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거 못지않게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그 일에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고 아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공 서비스를 조달하는 체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활동가들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계속 강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조준배 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아마 10년 전에 제가 아우리에서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되기 전까지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아마 이게 저의 그 지나온 궤적이 우리 연구소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서 10년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초대 소장님이 연구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의 목소리가 연구로 되지 않으면은 죽은 연구다라고 하셨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연구소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 들어와서 3년간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현장에서 실행하고 싶어서 제가 영주시로 디자인 관리단장으로 내려가서 4년 4개월 일을 했고요. 그동안에 정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제도적인 실험들을 해서 거기서 시범적으로 결과를 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은 제가 그 현재 지금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그 재생기획처장으로 있는데요. 그거는 그야말로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그 주거지 재생에 관련된 실제적인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역시 현장이 가장 필요하고 빠른 것 같습니다.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그 재생 모델이 요번에 저지 재생 뉴딜로화 돼서 지금 정책 사업화된 과정을 겪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 3년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러한 모든 제도적인 것이 없어서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 정책 연구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그 정책이 연구가 조금은 앞서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어떤 생동감 있는 그런 현장과 연결된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아까 8가지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바로 지금 현장이 가장 중요한 현장이 그럼 어딘가라고 생각해 보면
뉴딜 현장인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렵고 모든 문제가 집약져 있고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풀 수 있게끔 해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천적인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는 재생이 그 뉴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될 텐데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재생 자체의 의미가 지역 장소 중심으로 모든 흩어져 있는 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종합적으로 만들듯이 이게 어느 하나의 재생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역은 이런 모든 센터와 지금 오늘 8개의 영역이 한 장소에 합쳐서 협업해서 같이 나가는 그런 거버넌스 같은 느낌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가 재생을 했으면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어떤 결과물과 실천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협업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거기서 가장 큰 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법 체제나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대규모에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규모로 바뀌고 있는 이러한 생활 밀착적이고 이런 모든 시스템과 체계를 빠르게 좀 제시를 아니면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게 현장에서의 가장 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그 특례법이 생기면 저희는 모델을 만들고 있었고 그때 이 법이 만들고져 있어서 저희가 시범 사업하면서 법을 바꿔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러한 것처럼 조금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 협력전 디자인 관리 시스템 이런 이제 현장에서 뉴딜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건축, 정비, 재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일반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로 보면 재생이라는 게 어떤 공모를 해서 일정한 지역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이 일반화되는 어떤 그런 이제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최종적인 건축의 역할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최종적인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고 만지고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마감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런 건축 환경적인 공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역할과 품질 개선 같은 것들은 정말 중요하리라고 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소규모 정비나 소규모 이제 개발로 가다 보니까 난개발 문제가 굉장히 있고 이러한 문제가 기반 시설도 같이 해결을 아까 이면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문제가 필요한데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시가 저 위에 있지 않고 생활 바닥으로 내려와서 아주 근접한 그런 생활과 밀착된 지구단위 계획이든 커뮤니티 계획이든 현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뉴딜 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리 수단이 빨리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제가 이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나온 지가 지금 7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문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재생을 해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좀 더 젊은 연구소가 돼서 앞으로 10년간 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성 있는 연구가 협업이란 거버넌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전진산 발행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패널이니까 진짜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오늘 아우리가 10년이 된 날인데 오늘 아우리 생일날 잔치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다가 어떻게 10년 동안에 네 분의 연구소장님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아마 임기를 다 보장받고 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치권 중립지대를 어쨌든 아우리의 우리 소장님들이 잘 지켜오셔가지고 오늘 같은 이렇게 멋진 날이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어떤 우리 국가 또는 어떤 우리 건축계 또는 도시 전반적인 어떤 이 생태계 안에서의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만든 여러분들,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 놀라운 열정의 결과가 아마 오늘 이런 잔칫날을 갖다가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제 이 토론자로서 여기 계신 다른 분들과 좀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정부, 대학, 또 공기관에 걸쳐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 비해 저는 어쨌든 그 민간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축하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도 일단 그 민간 차원에서 아우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근 그 국가가 지금의 현 정부가 그 청년 창업을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얘기하면서 또 이율배반적으로 공무원 증원에 좀 나섰고 또 쉽게 일부 됐습니다. 어쩌면 그 국가가 마중물 사업으로 일단 공무원 증원 사업을 갖다 벌였는데 일단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청년들은 아마 창업의 어떤 그런 꿈을 아마 잠시 접고 공무원 시험에 다시 접근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게 참 무슨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율배반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거. 아마 이건 연구의 과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청년 건축인들 관심사를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IT와 연계된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서수정 박사 잠깐 얘기했지만 건축 서비스 산업과 연계해서 벌이고 있는 젊은이들의 얘기는 IT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또는 그걸 중심으로 한 유료 교육 사업 이런 데 많이 방점을 찍고 하고 있어요. 또 한편은 또 이제 미디어 그러니까 출판 및 전시 등의 어떤 1인 사업을 벌이는 친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싸움들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건축사무소로 독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 처음부터 불안정한 출발입니다. 개정에는 라이센스 없이 출발하는 경우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건축 교육과 유리된 필드의 고민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재는 건축학 5년제 인증 제도가 준해서 전국적으로 한 40-5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몇 개 학교는 3번에 걸친 인증 실사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사실 5년제 5년제 건축학 인증 교육을 받고 나온다 하게 되면 사실 1년 정도의 학비를 더 내는 만큼 또 1년 정도의 또 어떤 실질적인 교육을 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좀 진짜 라이센스 면허를 그냥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발언도 좀 많아요. 건축사 라이센스 면허를 좀 그냥 받아서 졸업 후 곧장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기득권 사회에 아주 무시로 방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사 직능단체 통합과 연관되어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제 아우리에서 지금 이제까지 지난 10년에 각 부서별 또 센터별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은 살짝 비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아까 조충기 회장도 잠깐 다녀갔지만 건축사 직능단체 예를 들면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그리고 또 세계건축사협의회 등등 모여서 통합의 어떤 정점까지 갔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단체 간의 어떤 이익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단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어떤 그런 이기적 발상들 이런 것들이 가장 주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게다가 중앙과 지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분리주의 그런 사고도 굉장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우리는 뭘 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우리는 이제까지 발표된 내용들은 물리적 또는 장소적, 공간적 제도적 그런 거는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싸움이 분분한 사람들을 문제를 한번 정책 과제로 삼아가지고 만약에 당신들이 통합을 하게 되면 국가 또는 또 이 건축 생태계 안에서 역할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며 불이익이 있을 것이며 등등등 이런 좀 제안을 해줘가지고 감상적 차원에서의 통합론을 좀 불식시키고 지금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이 근거가 제시된 어떤 통합론의 어떤 그런 모습을 아우리가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래서 지금쯤 통합됐다 그러면 참 아우리 기가 막힌 기관이 아니었을까 이런 어떤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토부나 또 문광부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또 오늘 아우리도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국가 한옥 자산에 대한 영문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민간 시장에서는 잡지사 중심으로 도큐멘텀이나 C3 이들이 지난 1, 2년 사이에 걸쳐서 코리아 아키텍처라고 하는 영문판 특집본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부 다가 판매 부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건축가협회도 사협회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걸 공급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우리들이 또 이제 한옥 자산의 영문판을 만들어서 또 뭐 전 세계에 뿌리고 있고. 잠시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 각자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데는 되게 열심인데, 뭔가 어떤 민간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공공의 차원으로 들고 들어와서 역할을 하는 데는 서로가 좀 미루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정책적으로 또 아우리나 또는 뭐 국가 차원에서 뭔가 좀 들여다보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이 아우리 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민과 관련 정책 포럼, 세미나 등도 참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게 좀 많이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그 민간 차원에서 적어도 지금 아우리에 상당히 많은 우리 어떤 싱크탱크의 주 구성원들이 있고 석박사들이 있고 유능한 인재들이 질비한데, 이분들이 어떤 그런 이 파워를 가지고 매년 이맘때쯤 되게 되면 각각의 뭐 일반 출판사나 아니면 뭐 신문사들이 하듯이 뭔가 그 건축 도시 공간 환경의 어쨌든 2018년도 어떤 미리 예측 뭐 보고서 같은 거, 리포트 같은 거 좀 내주면 참 재밌겠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예측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근시안적으로나 어떤 좀 멀리 내다봤을 때 지금 한국 건축 생태, 한국 건축계가 가지고 있는 도시 또는 어떤 전반적인 공간과 연관되어지는 그 계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현안, 그들의 관심사, 그들이 주요 어떤 먹거리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먼저 선점해서 공유하고 그걸 갖다가 좀 풀어주면서 맞고 안 맞고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고 5년 뒤에 볼 수 있는 10년 뒤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당장 10년밖에 안 된 아우리의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주문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이후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제 제가 다시만 이 자리 불림을 당한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은 있는데요. 뭔가 좀 이제 여러분들은 아우리가 뭐 국토연구원 부설기관 또는 총리실 산하 뭐 이런 이름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또 아우리로서 했던 그런 존재가 여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뭔가 진짜 그 국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국민이 이제 그 아우리를 통해서 건축의 희망이구나, 건축의 행복이구나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건 사고 발생 후에 현장 찾아가는 것은 참 그렇게 아름답다고 보질 않습니다. 적어도 아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유관기관인 사람들은 사건 사고 전에 민지 먼저 연구하고 뭔가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각각의 어떤 이 분야에서 아마 살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왔지만 막 현장에 가게 되면 어떤 디자인심이 건축심의가 아니라 디자인심이 경관심에서 많은 건축인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굉장히 타박받고 있고 때로는 안을 전체를 디바크라고 하는 경관심에서조차까지도 그런 얘기를 비일비재하게 당합니다. 그걸 갖다 이제 그 내부에서 아우리 내부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마치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한 좀 더 이 직접적인 어떤 그런 준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모종민 교수가 한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서 좀 넘길게요. 모종민 교수가 최근에 어떤 이 책 잡지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우리 하나 재생과 연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에는 고숙련 자영업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을 일단 인터뷰한 한 사람의 조경학 교수인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또 마찬가지 결의 얘기입니다. 지방이 고급해질 수 있는 인력의 문제, 그게 가장 큰 문제. 지방엔 고급이 있느냐 이거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 아우리의 출신들이 뭐 어떤 분은 대학의 교수로도 가고 등등 많이 하고 있고
뭐 어떤 분은 어떤 이 지자체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어떤 그런 이 분야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어떤 현장을 읽고 또 어떤 이론적으로도 강화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여기서 나갔을 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정부 기관의 어쨌든 고위직 이런 데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이제 지방, 여러분의 고향으로 들어와서 진짜 고숙련 자영업자가 되어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게 어쩌면은 아우리가 앞으로 10년, 지금까지 10년, 앞으로 10년, 또 여러분의 후배들 10년에 이어서 롱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동북아 아시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권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야의 권역이 넓어지는 것하고도 저는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여러분들 지난 10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10년 더 멋지게 축하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다고는 하는데 항상 늦고 게을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10년 동안의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으니까 차츰차츰 우리 전진삼 발행인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되리라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지금 이제 6시가 다 돼서 저희들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5분들의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은 저희들한테는 커다란 보약도 되고 채찍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맨 앞줄에 계시는 우리 온영태 초대 소장님께서 사실 저희들의 구루라 그러죠. 어렵게. 구루라 그럽니다. 구루. 이렇게 항상 이끌어 주시는 선배가 되셔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허락하신다면 오늘 토론회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